자, 세 번째 단원입니다. 인수분해 단원이고요. 이 1단원 다항식의 단원에는 마지막이야. 이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요 인수분해 단원을 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인수분해가 좀 새롭지는 않다고. 왜냐면 우리 중학교 때 좀 다뤄본 경험이 있잖아. 중3 때 인수분해를 해봤는데, 그것에 좀 연장선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다항식 그 곱셈공식 단원에서 우리가 좀 추가가 됐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3차식이 등장한다라는 거였지. 3차식과 4차식에 대한 곱셈 공식이 등장을 하더라. 3차식. 또 항의 개수가 많은 것들에 대한 것도 등장을 하더라. 완전 제곱인데 항 두 개만의 완전 제곱을 다뤄봤었던 중학교와 달리 항 세 개의 완전 제곱도 다뤄보는구나. 그러면 차수는 3차 이상으로 늘어나고 항의 개수도 조금 더 늘어난 상태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겠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것들을 좀 정리를 좀 먼저 해봤는데, 얘 지금 한 판에 좀 예쁘게 싹 다 잘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다 보여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랬으면 정리가 좀 더 예쁘게 잘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연습 문항까지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하면 뭐 필요에 따라서는 쓰다가 이쪽 부분을 좀 지우고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좀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인수분해에서 첫 번째는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인수분해, 평범한 인수분해. 그럼 그것이 여러 가지 인수분해로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될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단원이야. 인수분해의 두 단원 구성을 지켜놨는데, 그냥 인수분해, 그 다음 두 번째 복잡한 인수분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수분해. 판별, 삼각형에 대한 판별 얘기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럼 삼각형에 대한 판별까지. 자,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인수분해라고 하면 우리가 뭘 인수분해라고 하느냐. 인수분해는 편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떠한 다항식이 전개되어 있는 상태를 전개되기 이전으로 돌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전개된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덧셈골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게 지금 인수분해되기 전의 상태들인데 모두 다 지금 덧셈골로 표현되어 있잖아. 합골로 표현되어 있더라고. 이 합골을 곱골로 바꿔주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고, 결국 인수분해는 다항식과 다항식에 곱골로 표현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는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곱셈으로 몽땅 다 표현해야 돼. 괄호로 묶어질지언정 괄호로 묶어서라도 곱셈으로 표현해야지 인수분해가 끝났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인수분해를 시도를 했는데 잘 가다 끝에 보니까 뭐야 이거, x-3y 그 제곱에 플러스 3처럼 이렇게 더하기가 남아있다라면 이런 경우는 인수분해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조금 더 인수분해를 다시 나가야 되겠구나.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겠다고. 자, 따라서 인수분해를 보는 데는요, 곱골로 바꿔 표현한다, 곱골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 우리 전 단원 인수정리 부분에서도 한 게 있어. 고시선을 조금 다시 갖고 오면은 얘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다항식 fx가 있는데 fx를 x 뭐라고 할까? fx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져. 그럼 x 빼기 알파 곱하기 qx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시 말해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x 빼기 알파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하면 나누어 떨어진다, 목만 존재한다. 이런 시각도 하나가 더 있다. 얘는 인수정리와 관련한 인수분해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좀 이따 다시 얘가 나오는 순간을 확인할 거야.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라는 거는 곱골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갑시다. 전제 조건을 깔고 가자고.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이야. 자, 공식 매우 중요하겠지. 중요한데 얘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과정들도 다시 한번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몽땅 다 가져와 봤고, 그런데 이 인수분해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실수 없이, 혼동 없이 잘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 선생님은 이걸 항의 개수라고 구분을 좀 줍니다. 자, 보세요. 공통인수로 인한 인수분해를 하나를 적어봤고요. 이 제목들이 이렇게 줬어. 공통인수 항 2개 보이죠? 항 3개, 다시 항 4개, 항이 이번엔 이제 6개짜리로 늘은데 항 6개, 이렇게 항의 개수로 구분을 주고 그거에 따른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기억한다. 사실 곱셈 공식 단원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얘를 다시 한번 항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다시 내리는 거야. 인수분해에서. 자, 한번 볼게.
자, 공통인수를 인수분해하는 거는요. 언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가장 우선시합니다. 공통인수를 인수분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MA 더하기 MB 공통인수 M을 갖고 있어요. 공통인수 M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통인수를 인수분해할 때는 공통인수를 앞에다 한 번만 쓰시고 나머지는 한 괄호 안에 표현한다. 이래요. 자, 말로 조금 기억을 해봅시다. 공통인수를 앞에다 한 번 쓰고 나머지 한 괄호 안에 쓴다. 공통인수 앞에다 한 번 쓰고 나머지 한 괄호 안에 쓴다. 매우 중요합니다. 무수히도 발생하는데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인수 앞에다 한 번 쓰고 나머지 한 괄호 안에 쓴다. 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MA 더하기 MB 저 녀석을 가지고요. MA 더하기 MB를 너는 어떻게 써진 거냐면 M이라는 녀석을 앞으로다 보내. 똑같이 있는 녀석을. 그리고 이 뒷녀석한테 주워. 이렇게. 그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녀석을 공통인수는 앞에다가 한 번만 쓰고 나머지는 한 괄호 안에 쓴다라고 기억하자는 거지. 자, 이 인수분해 지금 공식을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 혼동되고 헷갈리지 맙시다. 공식이라는 거는요. 다시 반복하지만 특정 상황의 특정 위치를 기억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공통인수가 언제나 M이라고 발생되지 않고요. A와 B라고 AB, AB 이것들이라고 언제나 똑같이 표현되지 않는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받아야 돼. 그럼 뭘 받아? 위치를 받는 거지. 위치를 내가 기억한 거지. 위치를 기억했다 쓰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가봅니다. 자, 예를 몇 가지만 들어갑시다. 고등학생이니까. 단어준 중학교 때 불안함이 있었으면 그것까지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4x제곱인데 플러스 8y제곱이 있어. 그럼 얘는 공통인수 뭐가 발생됐냐면은 4라는 녀석이 발생됐지. 그 4를 앞으로다 한 번 쓴 거야. 이렇게. 그럼 넌 뭐 남았니? 공통인수 앞에다 한 번 썼으니까 나머지는 한 괄호 안에. 너한테 남은 건 x제곱이고 너한테는 2y제곱이 남아있지. 플러스 2y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다고. 자, 또는 이렇게 발생될 수도 있어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의 x 플러스 y. x 플러스 y라고. 자, 그럼 얘는 뭐가 있냐면 x 플러스 y라는 공통인수가 있죠. 여기는 두 개가 있는 거거든. 이게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그러니까 하나씩의 공통인수가 있어. 그 공통인수 앞에다가 한 번 써주고 나머지를 한 괄호 안에 적겠다. 넌 뭐 남았니? x 플러스 y요. 넌 뭐 남았니? 플러스 3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다. 되겠죠? 자, 따라서 공통인수에 대한 인수분해는 공통인수 앞에다 한 번 쓰고 나머지 한 괄호 안에 적는다. 그럼 한 두 개짜리로 넘어가 봅니다.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에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라는 유명한 식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도 무수히도 많이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네, 합차 계속 쓸 겁니다. 중요도 굉장히 큰 공식이에요. 물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이대로 보고서 뜯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너를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에 한 번은 a와 b를 더해서 쓰고 한 번은 a와 b를 빼서 쓴다. 지금처럼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합차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런데 저 녀석을 공식은 잘 기억하는데 잘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 왜 못 쓸까?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a와 b를 한 번은 덧셈 기호로 쓰고 한 번은 뺄셈 기호로 쓴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a 더하기 b 한 번 한 괄호 안에 쓰고 a 빼기 b 그대로 한 괄호 안에 쓴다. 자, 얘도 예시를 가져가죠.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야. 너무 편안한 예시는 안 들으면 좋겠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인데 그 녀석을 바라봤더니 x제곱에 마이너스 2y의 제곱을 이렇게 바꿔놓고 본다고. 그러면 얘가 a 자리에 있는 것이 x구나. b 자리에 있는 것이 2y에 대한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따라서 x와 2y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x와 2y를 앞만 봐도 뒷부분이 거슬려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지웁시다. x와 2y를 한 번은 덧셈으로 쓰고 한 번은 2y를 이렇게 뺄셈으로 연결해서 쓰자. 됐죠? 자, 근데 또는 이렇게 발생될 수도 있어요.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빼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럼 이것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합차야. 뭘 합차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합차라고 불러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합차니까. 그러면 난 너와 너를 덧셈으로 쓰고 x 더하기 3에 더하기 y 빼기 2. 또 한 번 x 더하기 3에 빼기 붙여서 y 마이너스 2 이거예요. 빼기 붙여서 y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은 너를 이렇게 너한테 너를 더해서 쓰고 한 번은 빼서 쓴다 이거지. 자, 그런데 그 정도 계산은 암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 따라서 얘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써도 하등 이상이 없다. 자, 너하고 너를 연산해서 밑에다 달 건데요. 그 연산과 지금을 비교하세요. 한 번은 너 더하기 너를 합니다. 따라서 너는 x 더하기 3에다가 y-2를 계산하라는 얘기야. x 플러스 y에 3 빼기 2 계산해서 플러스 1. 다시 너하고 너를 빼서 쓰는 거니까 x에다 빼기 y고 3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2 하니까 플러스 5라고 계산을 내려서 한 번에 써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봅시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어쩌라고? 앞과 뒤를 더해서 연산한 걸 쓰고 앞에서 뒤를 뺀 걸 연산시켜서 뒤에다 쓴다. 되겠죠?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이 합차 공식이 매우 중요도가 커요. 그래서 절대로 소홀하게 넘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밥 먹다가도 합차 공식 해봐. 저렇게 쓸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럼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인데 자, 얘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공식이지.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으면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이 녀석이 주력이 될 거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다시 이 녀석도 고등부에서 시작된 공식입니다. 고등부에서 시작된 공식만 따로 좀 표시를 해둘게요. 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면 이 녀석을 어떻게 인수분해 하느냐. 이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또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항 두 개짜리잖아. 걔를 앞뒤, 앞이 a고 b가 뒤란 말이죠. 앞뒤를 그대로 쓰고 노랑이로 씁시다. 앞뒤를 그대로 쓰고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고 부호 반대 마이너스 ab, 뒤에 거 제곱이라고 인수분해를 시킨다고. 또는 네가 만약 a 세제곱에 빼기 b 세제곱이 되어 있으면 얘는 b 대신에 빼기 b를 대입한 거구나. 따라서 b 대신에 빼기 b 대입하니까 얘가 바뀌는구나. 얘는 바뀔 거 없고 얘 빼기 b 대입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또 플러스로 바뀌는구나. 얘 b 대신에 빼기 b 대입해도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a 세제곱에 빼기 b 세제곱이면 앞뒤를 그대로 썼지. a 빼기 b. a 빼기 b. 앞에 거 제곱. a 곱하기 앞뒤 곱하고 부호 반대하니까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 역시나 플러스. 지금처럼 준비한다고. 자, 얘 한번 들어봅시다. 너에 대해서는 x 세제곱에 플러스 y 세제곱. 편하게 봅시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면 앞뒤를 그대로 쓰고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고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쓰시라고. 자, 또는 8x 세제곱에 마이너스 어떻게 해야 될까? 64y 세제곱 이러자고. 그럼 8x 세제곱 마이너스 64y 세제곱은 바꿔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2x의 세제곱인 거고 너는 얘는 4y의 세제곱이네. 빼기 4y의 이렇게 세제곱. 자, 그러면 또 얘도 마찬가지 앞뒤를 그대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2x 빼기 4y를 그대로 쓰고 앞뒤를 이 세제곱만 띄고 그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세제곱 띄고 그냥 쓰라는 얘기죠. 예. 그럼 2x 빼기 4y라고 앞뒤를 표현해 놓고 앞에 거 제곱 4x 제곱. 앞뒤 곱하고 부호 반대 플러스 8xy. 뒤에 거 제곱 플러스 16y 되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앞뒤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든 간에 앞과 뒤에 대해서 앞뒤를 그대로 쓰고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고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 앞뒤, 너가 앞뒤를 그대로 부호까지 그대로 쓰고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고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 자, 매우
빈출이에요.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고 나중에 그 3차 방정식을 하면서 오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게 되는데 그때 또 다시 얘를 인수분해 공식으로 사용하면서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밝힌다고. 그때도 또 써질 내용입니다. 자, 4번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너무 익숙하죠? 완전제곱식이라고 부르고 얘가 지금 항 3개짜리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항 3개짜리. 항 3개짜리가 완전제곱식 너 인수분해 시키면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또는 여기가 마이너스 ab가 되면 그 녀석은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된다. 5번에 있는 것도 익숙하죠?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 너 그러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 시킨다. 6번에 있는 거 좀 복잡한데요. 얘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겁니다.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 녀석을 전개한 결과죠. 자, 물론 이 6번에 있는 곱셈 공식은 중학교 때도 외우지 않았어요. 외우면 더 어렵고 복잡해. 그래서 4번과 5번, 6번 4번 완전제곱식은 그냥 눈에 띄는 거고요. 너무 연습이 잘 돼 있을 테니까 5번과 6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었지. 인수분해를 직접 뭐 누구는 뭐 x 공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 멜빵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그러면 너는 x 곱하기 x로 뜯어지고 2는 1 곱하기 2로 뜯어지니까 너한테 부호를 플러스 플러스 주면은 이렇게 곱해서 x 이렇게 곱해서 2x 더하니까는 x 더하기 2x로 3x 가운데 있는 거 맞아. 그럼 인수분해는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했던 것. 자, 이것으로 5번과 6번은 그냥 뜯어내리면 되니까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얘는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저 공식을 적극적으로 기억해서 사용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자, 7번 4제곱식인데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썼던 거냐면은 요거였네. 고등학교 나온 공식인데 a제곱에 이거를 지금 지수들을 절반에서 써요. 지수 절반. 그리고 여기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면 되겠어요. 지수 절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다시 지수 절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지수 절반 하니까 4제곱은 2제곱 2제곱 4제곱 2제곱 2제곱 제곱제곱은 1제곱 1제곱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가운데 항의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시면 되겠다. 되겠죠? 네네네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꼽으라 그러면 난 항 2개짜리를 꼽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한개수로 여기 3개까지 설명을 해봤는데 왜 저걸 한개수로 계속해서 구분하냐? 문항을 봤는데 저 녀석의 항이 하나, 둘, 3개, 3개짜리더라. 그러면 난 3개짜리는 얘가 있으니까 이 3개짜리 안에 공식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추가가 돼. 제일 먼저 어느 때나 공통인수는 늘 가능하다고. 그래서 항 2개짜리를 내가 인수분해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항 2개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공인, 합차, 세제곱식 이렇게 3개를 보면 되겠고요. 항 3개짜리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여기 4개가 아니라 공통인수를 또 합쳐. 공통인수와 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고. 이렇게 방법을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고죠. 자, 그럼 뒤로 더 가볼게요. 항 3개짜리 연습을 마쳤습니다. 그럼 그 뒤로 항 4개짜리. 이거 뭐 중학교 때 배운 것도 좀 끄집어 와서 좀 해볼게요. 항 4개. 항 4개짜리를 중학교 때 했을까? 하는데 어렴풋이 기억에 납니다. 해봤다고. 그럼 뭐야? 중학교 곱셈 공식 없는데. 근데 항 4개짜리를 하래. 5개짜리도 하래. 6개짜리도 하래. 이랬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했었냐면은 내가 배운 공식이 항 2개와 항 3개에 대한 공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녀석들로 쟤네들을 분리해 살펴본다 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항 4개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면은 항 4개를 둘 더하기 둘로 쪼개. 둘을 하나의 항으로 묶고 둘을 하나의 항으로 묶어. 아니면 3개와 1개로 쪼개. 이렇게 봤어요. 얘는 지금 중학교적인 풀이로서 설명을 해드리고 정리할 땐 지워버릴 겁니다. 자, 둘둘로 쪼개, 셋 하나로 쪼개였는데 무슨 말이냐? 항 4개가 존재하는데 그걸 둘둘로 쪼개. 그럼 그 둘을 다루는 원칙이 중학교 때야
공인 합차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럼 여기는 공통인수를 써. 그럼 여기 두 개는 공통인수를 써. 항 두 개를 다루는 원칙 공인 합차. 자,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너는 공통인수를 사용해서 주로 끝마칩니다. 문제 구조가. 그럼 이 세타나는 뭐냐? 아니, 이 세 개를 다루는 원칙은 공인과 여기 있는 애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나도 완전제곱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루는 원칙은 완전제곱식, 완제. 그리고 나머지 하나와 이제 항이 몇 개가 되었어? 항 하나, 둘, 두 개가 되었잖아. 두 개를 다루는 원칙은 공인 합차죠. 얘는 주로 합차 나가서 끝냅니다. 이렇게 항개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방법이 정해진다. 자, 확인해 보죠. 자, 둘둘짜리 문제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x제곱, 자, 요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y. 항 4개죠, 분명. 하나, 둘, 3, 4개입니다. 항 4개인데, 자, 얘를 내가 어떻게 보려고 하니? 그랬더니 둘둘로 보는데, 이렇게 두 개를 잘라본 거지. 그랬더니 너에 대한 합차 모습이 보이긴 보여. 그죠? 물론 여기서 나오는 공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응? 공인의 형태로 다시 묶을까? 응? 그래야 더 좋을까? 바꾸죠. 저거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내려줘야 되니까 문제를 바꾸지 뭐. x제곱 y 플러스 xy제곱 이렇게 바꿉시다. 자, 그럼 여기 두 개, 앞에 항 두 개와 뒤에 항 두 개로 잘라놨는데 앞에 항 두 개에서 공통인수가 보입니다. xy. 그 xy로 묶어. 공통인수는 앞에다 한 번 쓰고 나머지를 한 괄호 안에 쓰라고 했어요. 그럼 넌 x 남고 얘는 더하기 y 남아. x 플러스 y. 뒤에 있는 x 플러스 y는 역시 이렇게 묶었어야지. 왜? 너를 공통인수로 묶는 순간 무언가가 발생되는데 그 녀석을 뒤에서 발생시킬 거라고 계속 예상을 하고 간다고. 그래야지 문항이 쉽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그래도 x 플러스 y를 묶어줬더니 얘 x 플러스 y랑 요 x 플러스 y랑 이렇게 공통인수가 만들어지죠. 그럼 다시 공통인수를 앞에다 한 번 쓰고요. 나머지를 또 한 괄호 안에 쓸게 될 거 아니에요. xy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자, 여기 1 남아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얘가 안 생겨. 플러스 1이 있어야 얘가 이렇게 곱해졌을 때 이렇게 곱해지면 이 전체가 여기로 가면 여기. 그죠? 자, 이렇게 둘둘로 묶었습니다. 또 이제 세타나 묶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거는 좀 이렇게 보면은 세타나짜리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이렇게 볼까? 이거에 대한 연습.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4c제곱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자, 그러면 얘는 항은 하나, 둘, 셋, 4개로 나왔으니까 항 4개짜리에 대한 인수분해를 생각. 자, 그랬는데 앞에 있는 3개가 완전제곱식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완전제곱식으로 너를 묶어보겠다. 그럼 a-b의 제곱으로 됐잖아요. 다음 빼기 4c제곱이 있는데 얘는 빼기 2c 전체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랬더니 3개로 묶는 순간 그 다음에 합쳐 나간다고 했는데 3개를 완전제곱식으로 묶는 순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합차꼴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합쳐 나가십니다. 너하고 너를 한 번은 더해서 쓰고요. 너하고 너를 이대로 빼서 씁니다. 자, 그대로 바로 답 표시합니다. a-b에다가 더하기 2c 빼니까 a-b에다가 빼기 2c 라고 합차 형태로 인수분해 하시면 된다고.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흐릿한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중학교 때 항 4개짜리 펼쳐진 것들을 연습을 했다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왔더니 항 4개에 대한 곱셈 공식이 있더만. 있어. 그래서 이제는 그걸 써보자는 겁니다. 항 4개짜리. 뭐에 있었죠? 완전 세제곱식이 있었어요. 자, 지금 7번까지 곱셈 공식 정리했는데 인수분해 공식 정리했는데 8번. 총 이제 10가지의 공식과 특이한 하나를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총 11개를 볼 건데 자, 8번째는 이거네. a세제곱 중요한 공식인데 a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아, 이렇게 항 4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구나.
그럼 너는 뭐를 어떻게 인수분해시키니? 그러면 a 플러스 b의 완전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시키죠. a 플러스 b의 완전 세제곱입니다. 항 4개짜리는 항 2개 완전 세제곱으로 인수분해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항 2개짜리의 세제곱은 4개로 전개. 이렇게. 그러니까 항 4개짜리는 2개짜리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거꾸로 올 수 있겠다. 자, 따라서 지금처럼 됐는데 부호가 늘 똑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거는 b 대신에 빼기비 대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빼기비라고 생기면 됩니다. 자, 그것도 좀 예를 들어 볼까요? 그것도 예를 들어봐. 요 문항을 가지고 가면 되겠네. x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y 플러스 12xy 제곱 마이너스 8y 세제곱. 자, 보세요. 한개수부터 먼저 셉니다. 하나, 둘, 삼, 넷, 4개입니다. 자, 한 4개짜리의 인수분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봤는데 세제곱, 세제곱이 이렇게 있어. 뭐? 세제곱, 세제곱이 이렇게 있다. 그럼 난 의심합니다. 세제곱, 세제곱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아, 너는 그럼 이건 x의 세제곱이고 너는 빼기 2y의 세제곱이 아닌가? 의심.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쓰는 순간에 얘하고 얘는 만족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 확인하지 못한 2번 항과 3번 항은 전개하면서 확인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의심이고 그 뒤엔 전개. 자, 전개합니다. 3 곱하기 너 곱하기 너 2번이잖아. 3x 마이너스 2y의 제곱. 그러면 3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2y의 제곱. 아, 그러면 얘가 생기나? 숫자 봤더니 너 제곱하면은 4. 잠시만. 잘못 썼습니다. 3 곱하기 너 2번 곱하기 너 한 번의 순서죠. 3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y구나. 자, 이것들이 순서대로 곱해주면 네가 될 것 같아.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6. x 제곱 y 남아 있으니까는 붙이면 그대로. 아, 맞네. 2번 항도 맞았어요. 그럼 3번 항은 3 곱하기 너 곱하기 너 2번. 그럼 3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2y의 2번 제곱. 그럼 숫자 봅니다. 마이너스 2 제곱하니까 4 됐고 4, 3, 12. 그리고 문자는 x하고 y 제곱. 걔도 역시나 맞아. 그래서 일단 첫 항과 1번 항과 4번 항이 완전 이 세제곱 수면, 세제곱이 되는 수이면 이렇게 완전 세제곱식을 의심하고 전개해서 확인한다. 되겠죠? 문제에 따라서 항의 개수를 살펴 지금처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번째 공식은 뭐 있습니까? 이 두 개가 이제 학력에서 나오는 공식들이고요. 역시나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9번째는 졸기 있었습니다. 졸기. 공식만 써보고 한번 넘어갈래요. a 플러스 b 플러스 a 세제곱이구나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 이렇게 항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어 있으면 이 녀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인수분해시키면 되겠다. 이것도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 예시 문제 하나만 볼까요? 이럽시다. 그렇죠. x제곱 플러스 8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의 xyz.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 a가 x구나, b는 2y구나, c는 z구나. 그럼 여기에는 a, b, c를 곱하고 빼기 3을 곱해 이 말이니까 x와 2y와 z를 곱하고 빼기 3을 곱하면 빼기 6xyz가 되네. 그러면 너는 이 졸기에 해당하는 공식이구나. 졸락인 거. 그럼 인수분해 시키자. 어떻게? x 플러스 2y 플러스 z에. 맞죠? b가 2y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를 보고서 뒤를 채우면 되죠. 그 뒤에는 앞에 거 제곱하고 가운데 거 제곱하고 마지막 거 제곱하고 둘씩 곱하면서 부호 바꾸는 순간입니다. 둘씩 곱하면서 부호 바꿔 마이너스 2xy. 이렇게 곱하면서 부호 바꿔 마이너스 2yz. 이렇게 곱하고 부호 바꿔 마이너스 zx.
라고 인수분해 시키면 되겠다. 되겠죠? 한 개수로다가. 자, 그럼 거의 다 끝까지 왔습니다. 그 뒤로 곱셈 공식이 존재하는 거는 항 6개짜리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 6개. 항 6개짜리에서 이제 10번 공식 완료입니다. 자, 얘도 무조건 굉장히 중요한 합니다. 그 항 3개짜리의 완전 제곱식 이런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아, 너는 항이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준비된 너는 항 3개짜리의 완전 제곱이구나. 그래서 앞에 거 2번, 가운데 2번, 뒤에 거 2번, 그리고 둘씩 교차하면서 곱하는 것들. 이렇게 전개가 됐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항 6개짜리도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예시 문제 없이는 좀 곤란할 테니까. x제곱에 플러스 4y제곱에 플러스 64 z제곱. 그 다음 플러스 문제 만들려니까 막 머리 쥐어 터집니다. 4xy에 24 16yz에 8zx. 자, 이렇게 써 있다라고 보자고. 그러면 너가 뭐냐면 x의 제곱이야. 항 6개짜리인데 x의 제곱이고 2y의 제곱이고 z 4z의 제곱이거든. 야, 잠깐만. 4z였잖니. 그럼 64라고 생각하고 내가 문제를 16을 바꾸겠습니다. 이거 다 문제 내가 좀 바꿔서 그렇게 생각한 건데. 맞네요. 네, 이제 맞아요. 얘를 4라고 생각하고 4의 제곱을 시켜야 되는데 8을 가지고 제곱을 시켰어. 자, 그러면 A고 B고 C라는 녀석은 A는 X, B는 2Y, C는 4Z였다란 말이지. 이렇게 제곱을 하고 놓으면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썼더니 얘네들은 곧바로 확인이 되었어요. 얘네들은요. 이제 의심했으니까요. 전개하면서 확인하세요.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 하니까 됐습니다.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 했더니 16의 YZ 맞아요.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 했더니 8의 ZX도 역시나 맞습니다. 이렇게 맞다라고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의심하고 확인하는 애들이 있는데 의심하고 확인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하고 너는요. 이건 의심 후 확인합니다. 의심해서 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8번은 여기하고 여기를 보고 이렇게 써. 그래놓고 전개하면서 확인해. 얘 항 6개짜리는 얘들을 보고 이렇게 써. 그리고 전개하면서 이 뒤를 확인해. 이거라고. 그럼 선생님 여기는 얘는 이건 확신을 갖고 인수분해 하는 거죠. 확신을 갖고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얘네들 앞뒤를 그대로 쓰고 앞제곱, 앞뒤 곱하고 보호하는데 뒤제곱. 뭐 인수분해 시키면 돼요. 얘도 확신을 갖고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수 절반 쓰면서 반씩 쪼갰어. 가운데 항의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시켜. 얘도 확신 갖고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의심해야 되는 애는 지금 여기와 여기에 존재해요. 자, 그럼 고등학교 때 와서 배우게 되는 공식들을 정리를 내려보니까 인수분해 공식이 안 쪼개지네요. 요거 다시 요거 이렇게 새로 추가가 됐어. 그럼 얘네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중에 의심하고 확인하는 애들은 얘라고 그랬고요. 나머지는 확신 갖고 인수분해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특이 형태에 대한 게 있는데 특이 형태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요. 가끔 이제 그 고난도 문제들을 만나거나 할 때 써지는 아이인데 이렇게 x의 x제곱 마이너스 1. 우리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치? 합차로 이렇게 뜯어놓잖아. 맞나? 그럼 내가 순서를 좀 뒤집어서 표현할래. x 마이너스 1부터 써볼래. 그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쓰죠.
그럼 우리 이건 얘는 어떻게 되나? x 3제곱 마이너스 1 얘는 어떻게 되지? x 3제곱 마이너스 1이면 여기입니다. 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세제곱이랑 같으니까 앞뒤 x 빼기 1을 그대로 쓰고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면 부호반대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써지죠. 뭐야 이거? 뭔가 이거 써지는 거 간에 법칙성이 좀 나오는 것 같지 않는가?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로 시작해서 그 뒤에서 x 플러스 1이 붙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x 플러스 1에다 그 위에다 x제곱이 하나가 더 붙고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나? x 4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x제곱 플러스 3제곱입니다. sorry. x 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붙어버리면 되겠구나. 맞을까요? 이게 쭉 내려가서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쓰나? x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뭐가 써져요? x에 n 마이너스 1제곱 얘보다 차수 하나 작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4차, 3차, 3차, 2차 왜 여기 1차 있으니까 너하고 너 이렇게 곱해서 3차씩 만들어야 되니까 앞에 있는 녀석이 1차로 시작하니까 그죠? 더하기 x의 n-2제곱 더하기 x의 n-3제곱 더하기 그러다가 x 플러스 1까지로 완료지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보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있는 이 세 개들을 차례대로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납득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좀 연습이 되는 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고난이도 문제에서 쓰시게 될 겁니다. 네. 특이 형태에 대한 것까지 하나 잡아봤어요. 그러면 뒷단원이 이제 그 공통 부분이 있는 여러 가지 다항식의 인수분해인데 좀 기다려봐. 자르고 다시 갑시다. 문제 준비를 좀 필기 준비를 좀 해놓고 가죠. 자 갑시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예요. 이제 요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 되는데 7판에는 요 정도 조금 적어놨습니다. 주제 한 3개 정도 적었어요. 공통 부분이 있을 때 복 2차식 새로운 구조입니다. 복 2차식 중요해요.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인수정리 조립제법 얘도 내신 전용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곱셈 공식 즉 다항식에서의 그 전개식이랑 인수분해는 매우 유사합니다. 방향을 거꾸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개와 인수분해의 방향으로 분배 법칙을 재사용하는 게 전개식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곱셈 공식이라고 부르고 인수분해로 활용한다 그러면 그걸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부르거든. 따라서 둘은 유사해서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사실은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개식으로서 주로 물어보고 인수분해에 대한 거는 그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앞에서 정리했던 그것들에 없는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첫 번째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 세 가지 주제만 적었고 나머지는 지우고 나서 이제 개별적으로 문제들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단원 명칭 이겁니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자 복잡한 식이 우리 무슨 식이라고 했냐면 복잡한 식을 합성된 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잡한 식은 복잡한 식을 다루는 원칙을 제세울 건데 너를 합성되어 있는 합성된 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합성된 식을 다루는 원칙은 원칙적으로 치환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식은 어떻게 다뤄야 돼? 치환. 왜? 치환하면 간편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복잡해지질 않습니다. 치환하면 복잡해지질 않아요. 복잡한 걸 간략히 보려고 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이거. 자 공통 부분이 존재하는 식인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이거 전개하면 지금 4차식이란 말이지.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너무 지금 보기 힘들어. 따라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너 그냥 이거 4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내리지 말고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가 똑같잖아. 그렇다면 너를 t로 치환해 보면 안 되겠냐. t. 그럼 너 t 마이너스 3 너 t 마이너스 15 플러스 27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지금 t에 대한 2차식으로 옮겨졌잖아요. 전개 내린 뒤에 다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전개합니다. 전개 내리니까 t제곱 마이너스 신발 t 요래 곱하면 플러스 45 27 더해지면 45 더하기 27 60 72 72 맞나? 45 27 아니 산수가 약해 맞아 t제곱에 마이너스 18t에 플러스 72 이렇게 나왔는데 70이 어떻게 소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신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98 안 돼. 9 9 8 17 안 나와. 어떻게 만들어? 12 6? 이러면 되겠구나. 12하고 6 하면 되겠네. 12와 6을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군요. 따라서 인수분해 이렇게 써봅시다. 너는 t-6에 t-12 이렇게 된다고. 근데 내가 하려고 했던 거는 t에 대한 인수분해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원래 x제곱 마이너스 x를 가지고 하고 싶었던 거야. 간격을 조금 더 벌려놓게 이렇게 t-6과 t-12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내가 원하는 건 t가 아니라 이 x제곱 마이너스 2x를 갖고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따라서 t 자리에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x를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 각 2차식이잖아요. 이거 멜빵 뜯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럼 멜빵 뜯어보라 이 얘기야. 이 x 마이너스 6 이건 안 되겠네. 얘는 6, 2, 4, 3 다 안 되네. 요대로 인수분해 끝난 거네. 2차 시기에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종료시킨다.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6이고 이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2. 당연히 더 인수분해가 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만 되고 막혔네요. 자,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다. 다시 공통부분이 보이면 뭐 한다? 공통부분이 보이면은 일단 치환해라. 그 복잡한 식을 다루는 원칙에 너는 충실한 문제입니다. 치환을 하는 문제. 치환했다.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해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진다. t로 치환된 식을 전개시켜 놓고 다시 인수분해를 해서 t 자리에 원래 있던 x제곱 마이너스 2x를 다시 대입해주고 근데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더 된다면 더 가지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 수습해 주시면 된다. 자, 또 이걸 이렇게 한번 다르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는 인수분해가 각각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 x-3 곱하기 x 플러스 1. 자, 요거 인수분해 시키면은 x-5 곱하기 x 플러스 3. 거기다 플러스 27. 이렇게 써줘. 그럼 내가 지금 이 위에 존재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완벽히 일치하는 똑같은 문제죠.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는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하나가 필요하다. 왜냐면 이런 형태로 자주 보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합니까? 숫자가 마이너스 3과 1과 마이너스와 3이 있는데 이 녀석들을 봤더니 숫자의 합 마이너스 3과 2를 합쳐.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네? 마이너스와 3을 합쳐.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각각을 전개시키면 이렇게 둘을 전개하고 이렇게 둘을 전개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합이 같은 부분까지를 합이 같도록 둘씩을 따로따로 전개시켜주면 그러면 얘가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합이 같도록 둘씩을 따로 전개시키면 되겠구나. 합이 같도록 둘씩을 따로 전개시켜. 그래서 치환할 대상들을 만들어내.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이거 굉장히 자주 보이는 문항이에요. 주의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보기차식. 참 시험에 잘 내는 문항입니다. 별 하나 더 주죠. 중요합니다. 자, 어떤 걸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면 이런 거야. x 4제곱, x제곱, 빵제곱. 근데 때로는 여기에 y 4제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게 보기차식이냐면 지금처럼 짝수 제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를 보기차식이라고 불러요. 항은 이렇게 3개 정도로 준비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문제고 그럴 때 보기차식을 다루는 데는 두 가지 문제풀이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x제곱을 자 이거 복잡한 2차식이라고 보여줘도 좋아요. 복잡하잖아. 따라서 x제곱을 t라고 일단 치환해.
치환했는데 그 뒤 인수분해가 됩니다. 아, 그럼 오케이. 그럼 인수분해 시켜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 안 될 때는 완제 만든 후 그 뒤에 합차한다. 자, 이렇게 좀 넘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씁시다.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고 안 되면 완전 제곱식 만들고 합차 나간다. 자, 보자. 일단 너 보기차식 확인됩니다. 4차, 2차, 빵차, 4차, 2차, 빵차. 위의 문제를 봤더니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라며. 그럼 x제곱이 t니까 너는 t에 대한 제곱이고 마이너스 8t고 플러스 16이야. 아, 그래 봤더니 완전 제곱식이구만. 뭐야? t로 써야지. t 플러스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야. 그럼 t가 아까 x제곱이었잖아. 따라서 너를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고 옮겨놔주면 되겠구나. 맞아요?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아,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잠시만요. 이거 문제가 좀 묘한데. 이거 합치 다시 나가지는데? 다시 한번 더 써볼까요? 그럼 이거 뭐야?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 그것에 대한 각각의 제곱이라고 써야지 완료가 될 것 같아. 그냥 일반적인 문제를 뽑으려고 했는데 좀 묘해졌네요. 네. 어쨌든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니까 그 뒤로 인수분해가 되는 문항이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 그 t 자리에 x제곱을 다시 대입을 해봤더니 x제곱 빼기 4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다시 한번 합차가 나갈 수 있는 애구나. x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으로. 그럼 그 녀석을 이렇게 각각 인수분해 시켜놨다. 제곱은 둘 다 제곱으로 올려주면 됐었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사실은 더 잘 나가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예요.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가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1입니다.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 이거 어떻게 해도 인수분해가 안 돼. 유리수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 못하는 애입니다. 무리수의 범위로 가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유리수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따라서 널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지금처럼 완전히 만들고 합차해라. 그런데 완전은 뭐가 기준이냐면 주로 얘하고 얘가 기준입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애가 두 가지가 있어. 지금 선생님이 기준이 얘하고 얘라고 한 게 무슨 말인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제곱해서 t제곱과 플러스 1을 만들 수 있는 애는 t 플러스 1을 제곱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t 마이너스 1을 제곱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써준 건 얘하고 얘를 보고 쓴 거잖아. 이렇게 기준이 된다고. 그 둘이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얘를 똑같이 표현할 건데 지금 다르게 썼단 말이지. 그럼 뭐가 다르냐면은 2번 항이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 하니까 2t가 생겨. 근데 플러스 2t인데 여기 빼기 11t래. 그럼 원래 여기 빼기 11t가 있는데 여기서 2t가 더 생겼다고 플러스 2t가. 그럼 빼기 2t를 붙이면 되죠. 그래 봤더니 최종 얘가 몇 t야? 자, 잘 봐. 얘 빼기 11t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그대로 써왔어. 근데 여기에 2번 항에 2t가 더 생겨. 플러스 2t. 그래서 빼기 2t로 죽입니다. 이건 똑같지. 위식과 아래식이. 자, 그리고 너도 한번 볼게. 너도 빼기 11t를 써놨어. 그런데 이번 항에 뭐가 생겼냐면은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 했더니 마이너스 2t가 생겨. 그럼 마이너스 2t니까 반대로 저 녀석이 죽어야 돼. 그럼 플러스 2t를 붙이면 되지. 자, 2번 항 플러스 2t 빼기 2t로 없앤다. 2번 항 마이너스 2t 플러스 2t로 없앤다 해요. 그러면 너하고 너네들은 똑같은 식. 자,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3t. 얘는 마이너스 9t. 자, 그럼 그 뒤에 이제 합차 나갈 수 있는 애를 봐야 되는데 합차가 나가려면 일단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돼야 되는데 t는 x제곱이었으니까 준비는 됐는데 얘도 근데 13이라는 애는 제곱수가 아니야. 물론 루트 13을 쓰면은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무리수를 인수분해 안 하거든요. 특정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다음을 실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루트까지도 써서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유리수의 범위에서만 인수분해를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안 돼. 합차가. 왜? 13이 제곱수가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9는 제곱수야. 오케이. 이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다시 너를 t 대신에 x제곱을 대입해 보니까 x제곱 들어가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9x제곱. 그럼 마이너스 9x제곱 너는 3의 x제곱.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빼기 3x의 제곱으로 놓고 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야. 합차 나가시면 되겠지. 마무리합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x 쓸 거잖아. 예쁘게 좀 3x 가지고 오죠. 뭐 3x 마이너스. 다시 x제곱 마이너스 1에 빼기 3x라고 쓸 거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먼저 쓰고 빼기 1 써주면 되겠다. 2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또 끝나졌다. 될까요? 보기차식 인수분해가 좀 생소합니다. 처음 보는 거라 잘 살펴야 돼. 자, 문제 하나만 선생님이 더 준비해서 예시 문제 하나만 더 볼게. 여기다 쓰고 지우겠습니다. x 4제곱에 이거를 플러스 4 이렇게 해줄까요? 플러스 4. 그러면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2. 오늘 머리 안 돈다잉? 몇 x라고 줘야 되니? 이렇게 만들려면 몇 x짜리야? 7x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x 이렇게 주자. 이렇게 주면 되겠다. 어머나 이거 인수분해 된다. 다시 잠시만. 마이너스 16x 12x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 자, 문제 이렇게 준비했어요. x 4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4. 자, 그러면 얘를 x제곱을 또 t로 치환해 보자고. 그래서 너 t제곱에 마이너스 12의 t에 플러스 4야. 자, 근데 인수분해가 지금 상태로 안 되니까 난 두 가지를 결정을 해. 너하고 너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그걸 기준을 두고 두 가지로 인수분해를 시키니까 하나는 t 플러스 2의 제곱이고 하나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이제 좀 편히 갑니다. 뒤에 여기 빼기 12t가 있는데 여기도 빼기 12t가 있어. 그런데 아직 여기를 못 맞춰 놓은 상태야. 근데 여기가 몇 t가 발생하냐면 플러스 4t가 생겨. 그럼 빼기 4t를 붙여야 돼. 얘는 마이너스 4t가 생겨. 그래서 플러스 4t를 붙여야 돼. 그랬더니 최종 얘는 12t 마이너스 4t에서 빼기 16t가 됐고 얘는 마이너스 12t 플러스 4t에서 마이너스 8t가 되었다고. 근데 완제 만들고 합쳐 나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부호는 좋아. 근데 16은 제곱수. 오케이. 넌 인수분해가 된다. 합차가 되는데 얘는 빼기 8. 8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합차 못 내보내. 그래서 너는 사라져. 그럼 얘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아, 너를 이렇게 변환을 시켜놓고 다시 t제곱 t 대신에 x제곱을 대입하니까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16의 x제곱. 이제 너를 4x라고 보고 인수분해 할 겁니다.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4x 쓸 겁니다. x제곱 플러스 4x에 플러스 2 한번 써주고 다시 x제곱 플러스 2에 빼기 4x라고 쓸 건데 빼기 4x 여기다 넣는 거죠. x제곱 빼기 4x에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시키면 되겠다고. 당연히 여기서 더 인수분해가 되면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무리. 보기 차식. 되겠죠? 좀 많이 연습해서 자기 거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 마다의 좀 풀이 방법들이 좀 그 구분이 명확하게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 인수분해는 자신이 연습량에 따라서 정확히 갈립니다. 딱 이거밖에 없어. 연습 많이 했니? 네, 저는 충분히 했어요. 그럼 인수분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연습이 좀 부족해요. 선생님 수업 들으면 알 것 같아서
따로 혼자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는 듣기만 하고 될 것 같은데 내가 혼자 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연습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인수정리 조립제법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좀 지울게. 이걸 좀 옆에다 끌고 올까? 저 문제는? 이렇게? 인수정리 조립제법, 일단 1차적으로 너 어떤 얘기냐면은 인수정리 해보고 인수정리를 해본 결과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구해라. 뭔 말이냐? 자, 언제 써지는지에 대한 순간서부터가 좀 필요할 건데, 언제 써지는지에 대한 순간서부터 필요한데요. 예제 문제를 보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얘는. x3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3 이럽시다. 얘를 인수분해 하는데, 아 선생님, 초3차식 저거 인수분해 어떡하죠? 얘 곱셈 항 보니까 항 4개입니다. 항 4개짜리 곱셈 공식은 완전 세제곱식이나 졸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맞질 않아. 안 되네. 그 방법이 없다. 야.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만든 것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에 있는 것들은 인수분해 공식에 따르겠지만 넌 인수분해 공식에 맞질 않아. 그래서 이런 녀석을 인수정리하고 조립제법을 내. 무슨 말이냐? 이 생각과 이 아이디어를 갖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 fx가 있었는데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 이 식이 이 형태가 인수정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졌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한 거야.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면 x 대신에 알파 대입하면 그지? 알파 대입하면 여기가 우변이 다 빵 되는 거 아니야? x 알파. 그래서 알파를 대입하면 빵이 나와. 그럼 알파 대입했는데 빵 나왔어. 그럼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졌구나. 자, 같은 원리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x에다 1 대입했는데 빵 나옵니다. 그러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가졌구나. x에다 3 대입했는데 빵 나옵니다. 그럼 x 빼기 3을 인수로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런 조립제법 할 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 대입하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99% 플러스 마이너스 1, 2로 준비시킨다고. 따라서 너를 그것들로 한번 해봐. 그럼 어떠한 문제에서 이걸 쓸 건가 정리부터 하나 갑니다. 한 문자 고차식일 때 써요.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언제 사용합니까? 한 문자에 대한 한 문자로 이루어진 고차식은 우리가 3차식부터 고차식이라고 얘기를 해. 차수가 크고 숫자 3부터 우린 큰 숫자라고 읽어. 그래서 3차 한 문자로 이루어진 3, 4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할 때 쓴다고. 문자 2개면 안 씁니다. 한 문자로 이루어졌을 때만 써요. 너 한 문자 3차식 오케이 쓴다고.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1, 2 대입할 거예요. x는 2를 대입해봤어요. 1 대입해봤더니 1 대입하면 개수의 합이라고 그랬잖아. 1 빼기 1 빼기 5 3 1 빼기 1 빼기 5 빼기 3 0 되질 않아. 그럼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야 2를 넣어봤는데 0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넌 x 빼기 1은 인수로 갖지 않았구나 이런 얘기예요. 맞죠? 1 대입했는데 빵이 안 나왔으니까 x 빼기 1은 인수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된 거라. 다음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그럼 홀수차 바뀌어. 여기하고 여기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만 바꾸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 플러스 5라고 두고 나머지는 그대로라는 얘기죠. 그럼 얘 마이너스 5에 플러스 너 0 되는구나. 확인됐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얘는 빼기 1 대입해서 0 됐으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졌구나. 이런 얘기야. 오케이? 2도 마저 해볼까요? 되나 안 되나? 별로 해보고 싶진 않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1, 2 다 하라고 했으니까 좀 얘기한 대로 따라서 해보죠. 자, 2 대입합니다. 2의 3제곱 8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기 10 빼기 3 역시 음수가 너무 커. 0 되질 않아. 그럼 x는 마이너스 2 이번에 또 바꾸죠? 너하고 너만 뒤집으면 되네요. 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너 플러스 그럼 0이 안 되죠. 이때도 음수가 더 큽니다.
아, 그러면 내가 찾은 건 이거 하나네요, 선생님.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졌구나 라는 얘기. 그러면 지금 인수정리만 드립다 했거든. 조립제법 언제 합니까? 이제 해요.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써줘. 너는 x 플러스 1 곱하기 목 이렇게 써지지. 그런데 이 몫에 해당하는 녀석이 몇 차식일 거야? 너하고 너 곱해서 3차식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녀석 2차식이란 말이지. 그럼 2차식 알아내면 되잖아. 그럼 2차식 알아낼 때 직접 나눗셈을 해도 되는데 조립제법이 훨씬 더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조립제법 하신다고. 나누어 떨어진 거니까 나머지는 없고 얘만 있는데 몫만 있는데 그 몫을 찾으려고 조립제법 한다고. 자, 그럼 찾으러 갑니다. 이거 2차식 나오는 거 선생님 관계없어. 그럼 2차식은 우리가 언제든지 멜빵 뜯으면 돼요. 2차식 나올 때까지만 해주면 된다. 자, 갑니다. 조립제법 할 거니까 개수만 씁니다. 1 빼기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1 빼기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걸 가지고 얼마였어 아까?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였죠. 마이너스 1. 그럼 내려와 1을 올라갈 때 마이너스 1을 곱하는데 1을 곱하면 그대로 쓰지만 마이너스까지 곱하니까 부호만 반대해서 쓰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곱한다? 부호 반대구나. 마이너스 1 더해 마이너스 2 부호 반대 2 더해 마이너스 3 부호 반대 3 그렇지. 그럼 나머지가 여기에 빵이야. 나머지 빵. 여기에 있는 게 뭐라고? 이게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서 이 qx 자리에다가 뭐를 쓸 수 있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쓴다고. 그래 봤더니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네? 되네? 어떻게 되나? 얘 2차식은 인수분해가 보이는데 이 녀석 x-3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되었잖아. 그럼 앞에 있는 x 플러스 1 하나 더 있었잖아요. 결국 x 플러스 1의 제곱이구나. 배 x-3 이렇게 인수분해 시키면 되겠다. 됐을까? 언제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시행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문자로 이루어진 3, 4차식, 즉 한 문자로 이루어진 고차식에 대해서만 인수정리 조립제법. 지금 3가지 배웠어요. 좀 호흡이 길죠? 어려운 내용이 군데 있습니다. 중학교 때 한 건데 고등학교 때 와서 배우는 것들이야.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3가지 봅니다.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다뤄라. 치환하는데 이걸 흐트러뜨린 이 모양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해라. 방법, 팁은 숫자의 합이 같도록 따로 전개시킨다. 보기차식 4제곱, 2제곱, 빵제곱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데 보기차식을 다룰 땐 일단 치환한다. 치환하는데 치환 후에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하시고 안 되면 완제 만들고 합차하십니다. t로 치환했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너를 완제 만들고 근데 얘가 주로 기준이라고 때로는 얘하고 얘가 기준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얘하고 얘가 기준입니다. 완제를 만들어 그 뒤에 합차해. 아, 둘 중에 한 놈. 아, 너만 합차가 되는 거구나. 나간다. 인수정리 조립제법 언제 쓰니? 한 문자로 이루어지는 3, 4차식 고차식일 때. 5차식, 6차식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인수정리 조립제법 인수정리 x에다가 1 대입했는데 0 안 나와? 그럼 x 빼기 1은 인수로 갖지 않았어.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했는데 0이 되잖아? x 플러스 1 인수로 가진 거야. x에다 2 대입했는데 0 안 나와? x 빼기 2가 인수가 아닌 거야.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했는데 0이 나오질 않아? x 플러스 2가 인수가 아니었던 거야. 오케이. 자, 여기다 추가로 적지를 않았네요. 이거 마저 적어놓을게요. x-2는 인수가 아니었다. 마이너스 2 대입했는데 빵이 나오질 않았으니까 x 플러스 2도 역시 그것도 인수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라고. 따라서 인수 정리에 의해서 0 되는 값을 확인되었으면은 그것을 너를 이처럼 써서 여기에 있는 이 2차식을 찾는 것은
조립제법을 시행해서 찾아라. 찾고 인수분해가 되면 다시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삼각형에 대한 판별부터 좀 시작을 합시다. 자, 삼각형인데, 그러니까 삼각형이니까는 세변의 길이를 문자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럼 삼각형의 세변, 삼각형을 그 세변을 각각 A와 B와 C라고 줘보자고. 그럼 A, B, C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을 우리가 판별을 했을 때 식이 주어졌는데 판별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길이들을 직접 내가 길이를 구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을 내가 한번 판별해봐라. 따라서 이 얘기가 가능합니다. 삼각형에 대한 판별이기 때문에 기본 A와 B와 C는 몽땅 다 양수죠. A는 B는 C는 몽땅 다 양수입니다. 그러니 A와 B를 더하든 B와 C를 더하든 A, B, C를 더하든 음수는 불가능해. 오케이? 확실하죠? A, B, C는 몽땅 다 양수입니다. 따라서 그중 둘을 더하든 셋을 더하든 양수예요. 음수 안 나옵니다. 0도 안 돼요. 변의 길이니까. 그럼 삼각형을 판별한다 그러면 이런 종류들이 있어. 첫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 두 번째는 정삼각형 또는 직각삼각형. 세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판별을 하게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어떠한 관계식이 나와야 되냐면은 이등변이라는 두 개의 변이 같다라는 식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는 B라고만 씁시다. 그러니까 A는 B라고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A는 B인 A는 B와 같은 것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또 정삼각형이야. 그럼 정삼각형이면 A와 B와 C가 같은 거잖아. 또는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가 만족해야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판별을 내리면 되겠다. 자, 예시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합시다. 예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3개나 등장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피는 원칙을 보게 될 텐데 이렇게 봅시다. AB 마이너스 BC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AC는 0. 자, 관계식이 하나가 나왔죠. A와 B와 C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는데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보자니 야, 그래. 이 관계식이 지금 이대로 계산되어서 0 된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디에서 0 되는 게 뽑히는 거야? 를 모르겠어. 그래서 인수분해를 시켜서 어느 쪽 관계식에서 0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자, 확인하러 갑니다. 보니까 둘씩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두 개를 이렇게 잘라봅시다. 앞에 두 개를 자르니까 얘를 여러 가지 좀 방법으로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그냥 보이는 대로 한번 자릅니다. 둘씩 잘랐어요. 앞에 두 개가 B라는 공통인수가 보여요. 그러면 나머지는 A와 빼기 C니까 한 괄호 안에 쓴다고. 다시 그 뒤에서도 B라는 공통인수가 보였어. 나머지 한 괄호 안에 쓰니까는 B-C라고 쓰게 돼. 그랬더니 B-C 이러면은 공통인수가 잡히질 않는구나. 이렇게 둘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A하고 B 좀 생각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냥 했더니 안 맞는다. 이러면 A 빼기 C A 빼기 C A 빼기 B 그래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둘씩 보는데 이렇게 묶습니다. 얘하고 얘를. 그럼 얘하고 얘를 묶어보자.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는 B라는 공통인수가 있어. 그래서 A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뒤에 얘하고 얘를 뺐더니 C라는 공통인수가 있어. 그래서 C만 묶으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돼. 그런데 A 더하기 B라는 공통인수를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거든. 그래서 C가 아닌 빼기 C로 묶어봤더니 얘는 플러스 A가 되고 요거는 플러스 B가 돼요. 이렇게. 그럼 A 더하기 B라는 공통인수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A 플러스 B를 앞에다 한 번 쓰고 나머지 한 괄호 B 빼기 C.
는 0.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켰더니 아 그래? 그럼 너하고 너를 곱해서 0이면 네가 0이거나 또는 네가 0인데 A 더하기 B는 0일 수 없다고 그랬죠. 두 변의 길이니까. 그럼 B 빼기 C가 0인 거구나. 결국. 그럼 B 빼기 C가 0이라는 건 B는 C라는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구나. 따라서 이 지금 관계식은 뭐인 거냐면 B는 C인 B와 C와 같은 것인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라고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알돼요? 자, 다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가져갑시다.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풀이는 원래 이게 미지수가 3개 이상 또는 뭐 둘 이상인 복잡한 식일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다항식 첫 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내림차순 정리라는 걸 배웠어. 내림차순에 대한 정리. 그게 지금 쓰려고 하는 거야. 특히나 이 삼각형 판별에 대한 문제에서 얘는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갖는 문제인데 또는 얘는 내신에서 나오기도 하고 모의고사에서도 기출을 해요. 그렇게 좀 사랑스러운 문제입니다. 많이 나오는 유명한 문제들이야. 그럴 때 내림차순 정리 A, B, C 3개가 있는데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본다. A와 B와 C, A, B, C. 그거 지금 확인하니까 B는 2차식이에요. B는 2차식. B는 최고차수가 2차. A는 최고차수가 1차. C도 최고차수가 1차.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한 문자에서 내리는데 B는 최고차수가 2차로 크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 그럼 A하고 C가 남아있잖아. A하고 C는 1차니까. 그 중에 내가 뭐에 대해서 하고 싶으냐면은 일반적으로 편한 문자 A에 대해서 내리고 싶어집니다. 나는 A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할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 A에 대해서 내림차순 할 겁니다. 그럼 A 존재하니까 A로 묶어. 그러면 B-C 됐어요. 그죠? 여기를 묶은 거죠. B-C. 그럼 남은 게 얘하고 얘인데 얘도 B로 묶어볼 수가 있겠네. 그럼 플러스 B로 묶어서 B 빼기 C가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B-C는 0이에요. 그럼 B-C라는 공통인수 발생시켰으니까 앞에다 한 번 쓰고 나머지를 한 괄호 안에 A 더하기 B가 써지네. 그래서 는 0이야. 똑같은 관계식이었으니까 지금 너는 0일 수 없고 네가 0이라는 걸 확인해서 똑같이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판별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문자가 세지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원칙상 맞습니다. 어떻게 해도 다 맞아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봐라. 자, 한 문제 했는데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를 더 해볼까? 직각삼각형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슈퍼를 했습니다. 직각삼각형이라고. 두 번째 갑니다. 얘는 뭘로 갈까? 이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A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C 플러스 AC 제곱은 AB 제곱 플러스 B 제곱 C. 자, 지금 형태가 좌변과 우변이 모두 존재해. 그럼 일단 이항시켜놓고 생각을 해봐야지. 왜?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 이항시켜서 이항시켜서 다시 한번 써봐. A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 플러스 A 제곱 C에 플러스 AC 제곱. 이항시켜 보니까 마이너스 A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는 0. 준비를 해봤어. 자, 그래 놓고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항은 6개로 준비가 되어 있네. 그럼 항 6개짜리인데 6개짜리 곱셈 공식이 맞질 않죠. 항 3개 완전 제곱식이 되질 않아. 3제곱이 존재하니까 안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쪼개놓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최고차수를 확인을 해보니까는 A는 3차, B는 2차, C는 3차예요. 그러면 차수가 낮은 문자가
B구나. 그럼 B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겠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B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야 되니까 B 제곱이 있는 녀석을 먼저 써야 돼. 너. 얘를 먼저 써보자. 근데 B제곱을 뽑으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C가 될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을 뽑자고. 그러면 A 플러스 C라고 쓰겠네. A 플러스 C. 라고 쓰는 순간 뭘 생각하냐 또. A 플러스 C가 나머지 이곳에서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래야지 공통인수로 넘어가는 인수분해를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럼 A 플러스 C를 만들 건데 여기와 여기를 A제곱으로 묶으면 그래 보여. 또 얘와 얘를 C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C가 보여. 그렇네. 얘와 얘를 A제곱으로 묶자. 그랬더니 A 더하기 C 한 거로 하네. 다시 얘와 얘를 C제곱으로 묶자. 그랬더니 A 더하기 C 한 거로 하네. 는요. 그럼 A 더하기 C, A 더하기 C, A 더하기 C 공통인수 됐으니까 앞에다가 한 번 쓰고 나머지를 한 거로 하네. 빼기 B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은 0. 자, 그럼 또 인수분해 완료됐습니다. 근데 A 더하기 C는 0일 수 없어요. 근데 곱해서 0이 되라고 하면 네가 0인 거구나. 따라서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0이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만 이해하면 되네.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B제곱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면 피타고라스 만족했잖아요. 근데 B변이 누구야? B라는 얘기지. 따라서 정답 B가 B변이 즉각 삼각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되겠죠? 삼각형 판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삼각형 판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보았는데 지금 이등변 삼각형도 봤고 직각삼각형도 봤는데 정삼각형은 아직 안 본 것 같아. 그래서 그 녀석은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살펴보고 갑시다. 이거. 저는 예쁜 그냥 간편한 식을 하나.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의 마이너스 3ABC는 0이라고 한번 줘보죠. 얘는 정삼각형에 대한 식인데 선생님 저거 정삼각형에 대한 식이라는 걸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인수분해하고 돌리면 돼요. 한데 팁 세상 모든 삼각형 중에 정삼각형이 제일 쉬워요. 왜냐면 정삼각형은 관계식이 A랑 B랑 C랑 모두 다 같다거든. 따라서 일단 정삼각형이라면 B도 A라고 쓰고 C도 A라고 써도 만족한다라는 거야, 관계식을. 그러니까 얘를 몽땅 다 A만을 쓴다고. 그럼 얘 A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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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쓰겠지. 따라서 A세제곱 더하기 A세제곱 더하기 A세제곱에 빼기 3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니까 그것도 A세제곱이야. 그럼 A세제곱이 3개니까 3A세제곱에 마이너스 3A세제곱은 0. 만족하잖아요, 관계식을. 따라서 너는 정삼각형이다 라고 판별을 내리면 돼. 팁입니다. 정삼각형을 보는 가장 빠른 방법. 몽땅 다 A라고 한 문자로 바꿔. 되겠죠? 네. 정삼각형에 대한 판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포함된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봅시다. 문제를 하나 놓고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볼까? 랄랄랄라 어떤 문제가 좋을까? 그래, 이거 하자. 2018 곱하기 2019의 제곱 더하기 2020. 어우 길어. 그리고 2019 곱하기 2020 플러스 1. 자, 이렇게 준비합시다. 자, 해당 문제를 확인을 하라는데 네가 계산하면 얼마니? 자, 2019 곱하기 2020 더하기 1분의 2018 곱하기 2019의 제곱 더하기 2020이야. 2000 단위의 숫자를 썼기 때문에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절대 계산을 못하겠지. 그지? 이걸 선생님 저는 그냥 곱할래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기가 힘들다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문제를 시험에 낸다라고 하면 객관식을 내도 충분하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일단은 분수꼴로 나와 있는데 저 수를 편히 계산하고 싶으면 곱꼴로 표현해서 약분해보자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다시. 분수식인데 저 녀석을 간단히 계산하고 싶다. 그럼 곱꼴로 표현해라. 분모도 곱꼴이고 분자도 곱꼴로 표현해라. 즉 분모가 a 곱하기 b고 분자가 a 제곱이면 편하게 나는 약분시켜서 b분의 a만 간단히 계산하면 되겠지. 뭐 이런 거예요. 분수는 약분될 수 있으면 돼. 간단히 나타내진다고. 그럼 약분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얘기냐면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지. 곱꼴로 표현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것을 미지수로 잡을까가 시작입니다. 대부분은 어떤 수를 잡냐면은 제곱으로 표현된 그 수를 잡아요. 그럼 2019를 미지수로 잡자 이거야. 자, 2019를 x라고 잡으려고 해. 그럼 선생님 여기 2020도 있고 2018도 있는데 이건 어떡하지? 문자를 여러 개 쓰면 곤란하죠. 분모 분자를 똑같은 문자에 대한 곱꼴로 표현해야지만 약분이 돼요. 그래서 한 문자만 씁니다. 또는 뭐 두 문자를 써도 되는데 그게 분모 분자에 다 있어야 돼. 자, 어쨌든 한 문자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2019를 x라고 줬으니까 그러면 2018 있잖아? 그건 x-1 하면 되겠어. 2020도 있거든? 그럼 2020은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고. 이 1은 굳이 x 빼기 2018이라고 쓰고 싶진 않죠. 그냥 1이라고 놔두면 되지. 자, 그럼 이제 얘로 바꿔놓고 문제를 다시 써볼게. 2019가 x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x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1 그거 분의 분자 2018 x-1이고요. 그거 다시 곱하기 얘는 x제곱 중괄호 필요하죠? 플러스 요거 x 플러스 1 중괄호 안 써도 되겠다. 소괄호만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네. 자, 뭐 인수분해를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분모 전개시켜 봤더니 분모가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 그거 분해 분자가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럼 분모를 이렇게 하나 괄호 처리를 해버리면 얘 곱하기 1이라는 곱골분의 곱골로 표현을 했지. 따라서 이렇게 약분이 슝슝 이루어진다고. 그럼 남는 부분은 너밖에 없잖아. x-1 x가 얼마였어? 2019. 그럼 2019 빼기 1이니까 답은 2018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내려주면 되겠다고. 됐을까? 되겠죠?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뭐가 좀 묘한데? 맞나? 잠깐만, 내가 지금 어디서 무랑 뽑은 게 어디서 네. 오케이. 됐습니다. 2018. 문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준비되어 있었거든. 선생님이 그 앞부분만까지 잘라오다 보니까 조금 다른 답의 형태가 나와서. 자, 그래서 인수분해 지금 끝까지 다뤄와 봤어요. 끝까지 다뤘는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다뤘던 네 가지 사항들 사학생 판별까지 왔습니다. 공통식이 있는 거,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하자. 보기차식, 치환해놓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고 안 되면 완제 만들고 합작꼴로 변형해서 해결한다. 특이한 주제였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세 번째 뭐였지? 보기차식 다뤘고 꼬이는데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걸 썼구나. 세 번째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언제 인수정리 조립제법 합니까? 한 문자에 대한 3차 이상의 고차식일 때 쓴다.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졌구나. f 알파가 빵이구나. 이용했던 거. 네 번째 삼각형의 판별에 대한 얘기요. 하나, 둘, 세 가지로 판별을 하실 건데 식관계를 맞춰
이런 관계식이 나오느냐, 이런 관계식이 나오느냐, 이런 관계식이 나오느냐를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럴 때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얘네들은 따로 편리한 팁은 없습니다. 정삼각형만 몬토리 문자를 A로 바꿔본다. 그럼 얘네들이 있었을 때는 특정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고 인수분해를 시도한다. 숫자가 존재하는 식에서는 해당 숫자를 문자로 치환하는데 바꾸는데 주로 제곱되어 있는 구수를 문자로 치환해서 해결한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 단원이 끝났고요. 드디어 1단원 다항식의 단원이 다 끝났어요. 두 번째 단원은 이제 방정식에 해당하는 단원인데 복소수부터 시작해서 다시 달려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